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여러 핵심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순천시가 각 정당에 제안한 핵심 사업은 모두 18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 조성과 우주 위성 데이터 센터 구축 등 5가지를 요청했고, 생태 분야에서는 여자만 중심의 해양 생태 공원 조성과 동천 하구 습지 복원, 치유 관광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앨리스 치유관광 관련해가지고 올해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생태관광 도시로 되어갈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순천시가 강조한 건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남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대 설립은 물론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남해안 남중권 연계 관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스포츠파크 건립 등도 순천시가 꼽은 핵심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 크기를 좀 더 묶어줘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압력에서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순천시는 대선 이후에도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 지자체 설립과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고흥우주항공축제에 역대 최다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우주항공축제에 12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주복 입기와 나로호, 누리호 실물 전시 등 1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특히 일반인에게 축제 기간에만 공개된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은 조기에 마감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황금 연휴에 열렸던 제59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2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거북선 축제를 직접 주관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구성하고, 특히 비가 내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로 운영됐다며 통제형 길놀이와 수군 출정식, 해상전투 멀티미디어 쇼 등 다양한 관객 참여형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내년은 거북선 축제 60주년을 맞는 만큼 올해 성공적인 축제 운영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항 내에 대규모 융복합 물류단지가 오는 2030년 준공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광양만권 산업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편하는 핵심 거점 산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준설토 확보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율천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이 일대 332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6,500억여 원이 투입돼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초 1단계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2030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1단계 공사는 현재 2023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며 2단계 공사는 2029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3단계 공사는 2030년 12월 준공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양항 율천 융복합 물류단지는 광양만권 내 공장 용지 부족난 해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 제조 거점 산업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GS 칼텍스가 1단계 사업 부진에 25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소 생산과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공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50년을 어떤 기업들이 이끌 것인가, 어떤 산업이 이끌 것인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친환경 산업, 수소, 우리 연료전지, LNG 이런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직면한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 공정률은 11%, 당초 계획 공정률인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의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지 조성을 위한 준솔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결 교량과 파이프랙 등 기반 시설도 적기 예산 확보를 통해 오는 2028년 완공 가능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인근 해양 생태 환경 문제와 함께 산업시설 확장에 따른 소음, 교통 문제 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산적한 리스크를 돌파하고 광양망권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추경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어제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회 추경안보다 487억 8,700여만 원 4.27%가 증가한 1조 1,924억 9,659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했으며 광양환경공사지회 통상임금 배상액 56억 원 등 법적 의무 경비 인건비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이자 보존 등에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디 교체 공사로 리그 초반 원정 10경기를 치른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11일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10경기 5승 4무 1패, 좀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인 전남이 홈팬 앞에서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전남 공격수 정지용의 극장골. 들어갔어요. 또 정지용이에요. 정지용이죠. 지난 K리그2 10라운드 부천FC에 2대0으로 밀리던 전남은 후반 2골을 넣으며 극적으로 비겼습니다. 원정 10경기 5승 4무 1패, 잔디 교체 공사로 리그 초반 원정 10연전에 나선 전남은 끈끈한 경기력으로 좀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원정 먼 길인데 미르에서 또 미르 서포터즈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힘으로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행군을 마친 전남은 이제 드래곤 던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잔디는 무럭무럭 자라서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 경기를 기다린 팬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K리그 인기가 커진 데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광양 축구 전용 구장을 찾는 발길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홈 개막 경기를 맞아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 경품을 비롯하여 선수단 팬사인회, 다양한 장애 이벤트, 선수 응원 깃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리그 1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은 6점 차. 전남은 홈 2점을 살려 선두권 도약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단 체력이 중요한 여름까지 홈에서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어웨이보다는 더 승점을 좀 많이 쌓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홈에서 10경기라면은 저희들이 최소한 7승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는 11일 일요일 성남FC를 상대로 첫 홈 경기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전국 최초 정원 전문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이 개발에 참여한 남도정원 투어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범 관광 코스는 남도의 주요 정원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4박 5일 상품을 비롯해 캠핑 등 테마 중심 코스 5개와 지역별 코스 13개 등 모두 19개입니다. 해당 상품은 오늘부터 월간 가드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번 달 배포를 목표로 10번째 웹드라마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웹드라마 그림자는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도전과 실패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MZ세대의 휴먼 스토리를 담았으며
특히 지역 근현대사의 비극인 이아포 사건과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 사건을 교차시키면서 관광과 역사에 대한 사회적 통찰을 그릴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2015년 신짓기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멜까지 총 9편의 관광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내외 웹페스트 어워즈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콘텐츠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안전시설이 오는 8월까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둔덕형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오는 8월까지 전면 교체되고 종단 안전구역도 활주로 양끝 240m 이상을 확보합니다. 또한 활주로 길이도 오는 8월까지 3,160m로 연장되고 연말까지 전국 공항 최초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조류 전담 인력 12명으로 증원,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 13km까지 확대, 내년에 조류 통합 감시센터 시범 운영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국 의대들이 의대생들 가운데 유급과 재적 처분 등의 대상자를 오늘까지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의 경우 재적은 없지만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강의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 의자와 책상, 주인 없는 교재만이 강의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이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새 학기에 조선대 의대생이 대부분 복학을 했지만 이 중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15% 정도입니다. 의대생 많이 수업 듣나요? 안 듣는 거야. 전남대 의대생도 상당수가 복학을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10%대입니다. 수업 파행이 계속되면서 전남대, 조선대 의대가 복학 후에도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을 상대로 유급 예정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대상자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대학은 각각 50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유급 처분과 제적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회나 취소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유급 처분 등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앞으로도 미미할 전망입니다. 복학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움직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유급이 현실화되면 2024, 25, 26학번이 한 번에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등 의대 교육 전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물리적으로나 조언도 필요해서 사실 그 부분까지 파악은 한데 그렇게 하실 때 정말 수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여 저희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대학 측도 교육부의 강경 대응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의 경우 제적 대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동안 순천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3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만 습지와 나간읍성 등 주요 관광지에 모두 36만여 명이 방문해 24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이 12만 7천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개장 이후 하루 최다 방문객 수를 경신했습니다. 광양시립도서관이 인공지능 독서 로봇을 활용한 전집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양시립도서관은 AI 비전 기술을 통해 어린이가 책장을 넘기면 해당 페이지를 인식하고 전문 성우의 목소리와 효과음을 통해 책을 읽어주는 AI 로봇 루카를 활용한 전집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